화법은 말을 하는 방법이 아니야.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화법이 뭐라고요? 말을 전달하는 방법. 내가 들은 말을 전달하는 방법. 자, 우리가 화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있어요. 일단 직접 화법은 말이야,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인용부호를 이용해서, 이 인용부호가 뭐냐면 이 큰 따옴표 있잖아. 요게 인용부호야. 그러니까 요게 보이면 그냥 직접 화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대로 직접 전달한다 이거지. 반대로 간접 화법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꿔서 전달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말도 모르겠고 저 말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런 인용부가 눈에 보이면 이건 직접 화법이구나.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러면 간접 화법이구나. 그렇게 하면 되게 쉽겠죠? 자, 그럼 봐. 화법 전환 한번 알려줄게. 아주 쉬워. 재밌어. 이게 원칙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 잘 봐. 라이언이 말했어요. 너네 said는 있잖아. 이게 잘 생각해봐. 사실 우리 말하다가 say도 말하다고 그잖아. tell도 말하다잖아. 그지?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say는 자동사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목적어가 전치사 있어야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say to까지 있어야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야. say to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tell은 타동사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me가 나온다? me가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say to me를 tell me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라이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어때? 컴마도 있고요. 큰 따옴표 인용보가 여기 분명히 있죠. 내가 아까 인용보가 있으면 무슨 화법이랬지? 말을 해라 제발 좀. 무슨 화법이야? 직접 화법이지. 그치? 니네가 입으로 말을 해야 머릿속에 들어가지. 심심하지도 않고. 유난히 1학년들이 진짜 너무 수업에 너무 팍팍해. 잘 봐. 자, 라이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라이언이 말한 내용이야 그대로. 나 있잖아. 내 생일 파티에 너 초대하고 싶어. 이걸 직접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 화법이지. 자, 지금부터 간접어법으로 고쳐볼게요. 간접어법으로 고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있잖아. 라이언이 나한테 걔 생일 파티에 나 초대하고 싶대더라. 이렇게 말을 바꾼 거야. 이해됐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지. 내용은 같은 말이야. 근데 얘는 직접 한 말을 그대로 한 거고 얘는 내 입장에서 말을 바꾼 거지. 잘 봐. 아주 쉽습니다. said to가 이걸 전달동사라고 해 얘들아. 전달동사 잘 들어. 만약에 여기가 say가 나왔어. 그러면 say 그대로 쓰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said가 나왔어. 그럼 said 그대로 써. 근데 여기 me라는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say to가 나왔을 거 아니야.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say to는 tell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said to는 뭘로 바뀌어? 과거니까 tol드로 바뀌겠지. 그치? 쉽지? 자, said to는 tol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직접 화법에서 said to가 간접 화법에선 tol드로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됐죠? 목적어 me는 내려와야죠. 목적어를 없애면 되겠냐? 그대로 써줘.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있지? 이 컴마 없애버려. 그 다음에 인용보도 없애버려. 대신에 접속사 that을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얘가 여기 마침표 보이니? 여기 마침표가 있으면 이거 평서문이거든. 자, 이렇게 평서문일 때는 접속사 that을 끼워 넣어줘.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봐봐. 주절에 콤마와 인용보를 다 없애고 접속사 that을 쓴다. 하지만 이때 that은 목적절을 이끄니까 생략이 가능해. 안 썼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 됐지? 그 다음 잘 봐. 이제 I라는 주어를 생각해. 너네 I가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맞아. 1인칭은 주어랑 일치하는 거야. 이 주어. 어?
자, 1인칭은 주어랑 일치한다. 명심해라. 1인칭은 주어랑 일치해. 그럼 말해 you가 나왔어. you는 2인칭이거든. 2인칭은 목적어랑 일치해. 그럼 he가 나왔어. he는 3인칭이거든. 3인칭은 그대로 쓰면 돼. 자, 이거 모르면 또 헷갈리면 안 돼. 1인칭은 주어랑 일치하고 2인칭은 목적어랑 일치하고 3인칭은 그대로 쓰면 된다고.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봐. 아이가 1인칭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누구랑 일치했겠어? 얘랑 일치했겠지. 라이언. 라이언이 남자야. 그러니까 he로 썼잖아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시제 잘 봐. 동사 시제. 얘 원트지. 얘 무슨 시제니? 현재 시제잖아. 그치? 근데 여기선 과거로 바뀌어 있어야 돼. 왜냐면 얘가 과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것도 시제 잘 봐. 직접 화법에서 현재 시제가 나왔다? 간접성 과거로 바뀌어야지. 주절의 동사가 과거잖아 지금. 만약에 과거가 나왔다? 그럼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지. 단 예외는 제외하고. 예외는 예외대로 써줘야지. 아까 막 배웠잖아. 과학적 진리는 현재만 쓴다고. 역사적 사실은 과거만 쓴다고. 뭐 그런 거는 니네가 알아서 맞춰줘야지.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까. 자, 그럼 봐봐. want가 현재잖아. 그럼 얘는 과거가 됐겠네. 그래서 wanted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써 일단. to invite는 써봐. 그리고 우리가 이제 you를 또 바꿔야 돼. you가 몇 인칭이냐면 2인칭이야. 근데 내가 아까 뭐랬어? 2인칭은 목적어랑 일치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목적어가 누군가 볼까? 목적어가 미야. 예? 목적어가 미잖아 지금. 그럼 미를 써야지. 같은 목적어니까 목적격 쓰면 돼. 그 다음 to는 그대로 써 또. 그러다가 또 누가 나왔어? my가 나왔잖아. 근데 my가 몇 인칭이야? 나의 1인칭이잖아. 1인칭은 누구랑 일치한다고 했냐면 주어랑 일치한다고 했어 지금 내가. 그러면 봐봐. 얘랑 일치한다고 지금. 라이언이 남자라니까? 그러면 남자니까 my가 소유격이니까 남자 he의 소유격 his를 적어야지. 그치? 그럼 나머지 그대로 적어. 이해되니? 자,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다. said to는 tol드로 바뀐다. 됐어? 그 다음 부호를 싹 없애버리고 that으로 넣어준다. 물론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가 1인칭이잖아. 그러니까 주어랑 일치하는 거 아니야? 주어가 라이언이니까 남자일 거 아니야? he로 받을 거 아니야? 얘가 현재면 얘는 과거고, you는 또 2인칭이잖아. 2인칭은 목적어랑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me를 썼잖아. 또 my는 1인칭이잖아. 그럼 또 주어랑 일치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he인데 he의 소유격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소유격이니까. his로 적은 거야. 문제 없지? 원칙대로 대입만 시키면 돼. 되게 수학이야, 수학 정말.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이 문법을 잘하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왜냐면 원칙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걔네가 뭐 하는 거 싫어해? 외우는 걸 싫어해. 그래서 단어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차림 잘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의문문이야. 의문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알다시피 의문사가 없는 게 있고 의문사가 있는 게 있어. 응? 의문사 없는 게 있잖아.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이니? 의문사 없잖아. 너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이건 의문사가 있잖아. 그치? 의문사가 없냐? 있냐? 알겠죠? 자, 화법전화 잘 봐. 일단 보다시피 얘는 인용보가 있잖아. 이렇게 이게 있으면 직접이야. 직접 화법을 간접으로 고치는 방법을 말해줄게. 일단 얘 의문문인 건 알고 해라. 얘 물음표 찍힌 거 보이지? 자, 일단 아까 said to는 뭘로 바뀌었지? 평서문에서는 tol드로 바뀌었을 거야. 근데 얘가 의문문이잖아. 물어본 거잖아.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asked로 바뀌지. 그치? 의문문이니까. 자, me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아까 평서문에서는 이 컴마랑 이 큰 따옴표 없애버리고 that을 썼거든? 근데 얘는 의문문이잖아. 근데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 이 접속사를 if나 whether를 적어. 이때 if는 만약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네. 명사절 이끌어. 목적절.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를로 끝나야 돼. 목적절 이끌어야 돼.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런 접속사야. if 만약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헷갈리니까 여기부터. 여기서 do는 쓰지 마 일단. do는 쓰는 거 아니야. 자, you는 2인칭이야.
그럼 내가 누구랑 일치한다고 했냐면 목적어랑 일치한다고 했거든. 아 그랬더니 어떠냐, 여기다 미를 적어 놓더라니까. 아 미를 적으면 안 되죠. 미의 주격을 적어야지. 얘가 주격인데 유가 I로 적어야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잘 봐. 얘가 did가 아니라 do다. do라는 것은 like가 현재라는 뜻이야. 일단 do는 안 적어. 근데 like가 현재였잖아. 그럼 얘는 과거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치? 그럼 lik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노보딩 그대로 적으면 돼. 그러면 잘 봐. 순서가 if 얘 접속사라고 했어 분명히. 그 다음에 I가 주어야. 그 다음에 liked가 동사야. 이렇게 접주동 이렇게 돼야 돼 순서가. 이때 do는 적는 거 아니야. 알겠지? 해석해볼까? 지금부터 잘 들어. 자, 제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야, 너 스노보딩 좋아해? 이건 직접 지가 말한 거야. 에? 얘가 제이가. 근데 이걸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제이크가 물어봤다. 나에게 내가 스노보딩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이름은 이게 몇 형식인 줄 알아? 4형식이야. 잘 볼래? 제이가 주어일 거 아니야? 얘가 동사일 거 아니야? 나에게. 얘가 간접 목적어잖아 지금. 무엇을? 이것을 물어본 거 아니야 이것을. 얘가 직접 목적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4형식 문장이야. 알겠지? 이때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는 목적절을 이끌어. 알겠지? 명사절을 이끈다고. 자, 이번엔 의문사가 있는 걸 볼까? 잘 봐. 의문사 있다 이제는. 야, 미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물어봤어. 야, 너 왜 일본어 공부하니? 얘 의문사 있잖아. 어때? Y가 의문사야. 의문사가 있잖아 지금. 자, 그리고 이 큰 따옴표 분명히 보이죠? 이 큰 따옴표가 니네 눈에 보이는 그 순간 얘는 직접어법인 걸 바로 알아야 돼. 그럼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어야 돼? 간접어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봐. 어렵지 않아. 자, 아까 said to는 평서문은 tolled로 바뀌었고 얘가 의문문이잖아요. 물음표 있으니까. 그러니까 asked로 바꾼 거지. 의문문이니까. 자, 미는 내려와 그냥. 간접 목적어니까. 그 다음 잘 들어. 컴마 없애고 인용부 없애고 아까 평서문은 that을 썼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썼고요. 얘는 의문사가 있잖아. 있으면 그대로 내려와. 알겠지? 의문사, 이 명사, 얘네들이 목적절을 할 수 있어. 어쨌든 의문사가 있으면 어쩐다? 그대로 내려온다. 됐죠? 자, 그런데 얘는 목적어가 됐기 때문에 얘를 간접의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간접어법이니까. 그럴 때 do는 필요 없어져. 알겠지? 그 유가 있는데 유는 2인칭이야. 2인칭. 그럼 누구랑 일치했겠냐? 목적어랑 일치했겠지. 그럼 미의 주격이 누구야? I잖아. 그치? do는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do는 현재잖아. 그럼 study가 현재였다는 증거잖아. 그럼 이건 과거가 됐어야지. studied. 그치? 쇼핑에서는 3인칭이니까 내려오면 되고. 자, 잘 봐. 해석할 테니까. 미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야, 너 왜 일본어 공부하니? 이건 미아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말했어? 미아가 물어봤어. 나에게 왜 내가 영어 공부하는지를. 그럼 얘가 간접 목적어고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야. 알겠지? 이렇게 의문사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럼 얘는 간접 의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겠죠? 이해되고 있냐? 자, 더더군다나 예외는 얘야. 시험 문제가 얘가 또 나와. 잘 봐. 크게 기울게 가자. 자, 팀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너를 화나게 만들었니? 이때 우가 누가야. 누구가 아니야. 누가지. 너네 가냐 구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 자, 누구 이러면 얘는 의문사야. 그냥 얘는 그냥 의문사 역할만 한 거고 주어는 따로 있겠지. 누가 이렇게 해서 가면 얘는 의문사 역할만 한 게 아니야. 얘가 주어이기도 해. 그러니까 얘는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돼. 이렇게. 하지만 얘가 의문사 역할만 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와야지. 주어가 따로 나와야지. 이렇게. 그치? 이해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 이때는 누가야. 누가. 그러니까 얘라고. 그러니까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 동시에 한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 동사 바로 나오면 돼. 잘 봐. 일단은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said to를 뭘로 바꿨겠니? asked로 바뀌었겠지.
자, 미는 그대로 내려오라고. 간접 목적어니까. 그럼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란 말이야. 얘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란 말이야. 아, 그럼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면 되잖아. 얘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했으니까. 의주 동이잖아. 근데 얘가 과거잖니? 그럼 얘는 과거 완료를 썼어야 될 거 아니야. had pp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you가 2인칭이야. 2인칭은 목적어랑 아까 일치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미. 그래서 미를 쓴 거잖아. angry는 쓰면 되지 그냥. 이해됐지? 경호 이해됐지?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잘 봐. 하나만 내가 풀어줄게. 시간이 별로 없어. said to가 얘가 지금 마침표 찍혔어. 이걸 평서문이라고 해. 평서문에선 told로 바뀌어. 그 다음에 이 콤마하고 인용보를 싹 없애고 나서 that을 쓰는 거야. 근데 that은 생략이 또 가능해. 그리고 I가 1인칭이야. 1인칭은 주어랑 일치했을 거란 말이야. 주어가 남자야. 그치? 남자면 히로 받지. 그잖아. 어차피 she는 없어 여기. 그럼 일단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don't know는 현재잖아. 그럼 얘는 과거가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didn't겠지. 그럼 뭐 여기까지만 해도 얘가 답이야. 그치? 그러나 하나 더 봐. 유어까지 고쳐줘야 돼. 너네 유어가 몇 인칭이야? 유어 2인칭이야. 2인칭은 목적어랑 일치한다고 했잖아. 근데 유어가 소유격이야. 그럼 미의 소유격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마이가 된 거야 지금. 이해되고 있지? 정말 설명 잘해줬지? 그러면 옆에 풀어볼까?